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인하대입니다. 인하대학교 내년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예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들어가고, 수시에서는 교과전형 의예과에 대한 수능 최저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합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시에서는 모집군이 변경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집군이 변경이 되는지는 시행 계획안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교과 지역균형이라 부르고요. 올해 기준에서 648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굉장히 인원을 많이 낮춰요. 429명으로 거진 200명 넘게 이제 인원을 낮추고, 자격 요건 기준에서는 일단 2021년 1월 이후 졸업 예정자까지, 그래서 추천이나 제한이 없는데, 내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계획안에서 그 자격 요건이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그냥 똑같이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2022년 1월 이후가 정상적으로 맞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전형 요소는 교과 100%, 그리고 이제 교과 반영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문계열 국수영사, 자연계열 국수영과, 그리고 자유전공은 국수영사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석차 등급 환산 점수 산출하는 방식을 채용하며 진로는 3과목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에서 인문 자연은 2합6, 2합 5예요.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2합6, 2합 5는. 근데 이제 의예과가 변경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올해까지 국수, 영탐 2과목 평균에서 3개 각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3합3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합3이었는데 요게 내년에는 국수, 영탐 2과목 기준에서 3합4로,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완화된 거죠. 3합3에서 3합4로 바뀐 거다. 학폭은 내년부터 반영을 하는데 7호까지는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이고, 8에서 9호는 부적격, 그냥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 인하대 종합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새롭게 서류형이 신설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미래인재 면접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올해 기준에서는 이게 그냥 미래인재 통합이었어요. 전체 1020명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인원이 줄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신설되는 서류형으로 좀 인원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39명, 그러면 한 81명 정도가 줄었네요. 전형 요소는 1단계 서류인데 기본적인 의예과를 뺀 나머지는 3.5배수, 그리고 의예과만 3배수로 1단계 패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에서 30% 반영하는 방식이며,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는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내년 거 꼭 확인을 해야 되지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올해 걸 기준에서 봤을 때 기초학업, 진로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각각의 세부 사항에다가 이제 비율을 나눠 놨어요. 기초학업에 있는 학업 성취가 20%, 학습 태도가 10%, 진로탐구의 교과 이수 성취가 20%, 진로탐구 활동이 30%, 공동체 역량 전체를 합쳐서 20%,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근데 면접평가에 대해서도 오늘은 학종 가이드라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 일단은 제출 서류 바탕으로 하는 확인 면접이에요. 대신 개별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 주로 물어보는 게 진로 탐구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 쪽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구체적인 한번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학교별로 한번 제가 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봐주시고, 올해 학폭 반영했어요, 정성평가로. 근데 내년부터는 7호까지는 총점에서 감점,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년에 인하대에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바로 미래인재 서류형. 네, 신설입니다. 모집 인원 248명. 그럼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뺐던 인원들하고 이 면접형의 교과 전형 인원하고 면접형,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교과 전형에서의 빠진 인원, 그리고 면접형에서의 빠진 인원을 대충 합치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248명으로 모집을 하고 서류 100%.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서류 평가의 반영 비율이 몇 프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요렇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아주대 종합전형은 안 그랬지만 다른 학교도 종합전형들을 보면 면접형하고 서류형을 봤을 때 학업보다는 진로를 많이 보는 게 면접형이었고, 학업을 좀 더 많이 보는 게 서류형이었다라는 어떤 비슷한 그 유사점, 공통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인하대도 요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면접형, 서류형 두 개를 다 만들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면접형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살짝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비율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50%고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이 30%예요, 면접이. 그러면 서류형을 갔을 때는, 그렇죠, 학업 역량의 50%를 보고 진로 역량의 30% 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학교도 요런 좀 그 유사성을 띠니까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학폭 7호까지는 감점, 8에서 9호는 부적격 처리. 인하대 논술 전형 보겠습니다. 올해는 458명이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한 명이 줄어든 457명 모집입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70%, 그리고 교과가 30%인데요. 유형으로만 따져보면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 그래서 국어, 사회, 한국사, 사탐 과목과 연계해서,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을 보는데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 내년에는 모집 요건 확인해야 되지만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집 단위가 바뀌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교과 반영은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가, 자유전공 국수영사가 교과 전형과 동일한 교과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의예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가 논술 전형을 보면은 일단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논술 점수가 꽤 높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인하대 논술의 약간 큰 변수값이에요. 대신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국수, 영탐 두 과목 평균에서 3개 각 1등급,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3합 3. 학폭은 내년에 반영을 하고 동일합니다. 정시 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 가군에 559, 나군에 425, 다군에 154예요. 1138명인데 내년에는 가군이 106, 나군이 601, 다군이 503으로 1210명. 보시다시피 가군의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나군과 다군으로 인원이 대폭 상승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다군이 내년에 이제 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학생들의 선택 권한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수원 지역은 아주대를 쓸 거고 인천 지역은 인하대를 쓰게 뻔하지만 그 나머지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튼 조금 더 여러 가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수능 100% 학폭 동일한 방영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수능 반영 영역이나 이제 비율에 대해서 봤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실제로 인문계 기준했을 때 국어 35, 수학이 25, 영어 15, 탐구 25인데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인문 자연계열에 보면 경영융합학과, 사회과학융합학부, 인문융합학부, 자연의 공학융합학부, 자연과학융합, 그러니까 융합학부들이 AB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밝힌 내년 시행계획안에서는 요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학부로만 다 통합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모집 단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년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만 뺀다고 하면은 나머지 기본적인 인문, 자연,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이라 불리는 부분들 AB 유형들 보셨을 때도 동일하죠. AB 유형이란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올해 이제 이렇게 바뀐 거니까 올해 입결이 나오면 내년에 요거를 입결을 그래도 최대한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세부적인 지침 사항들을 봐도 아주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뭐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은 말씀드리지만 대신 여기는 가산점 반영 방식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회탐구도 가산점을 부여해 줍니다. 예. 당연히 자연계열 가산점 동일하게 다 적용해 주고, 제가 아주대 편에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쉽다. 왜 자연계만 가산점을 주고 왜 인문계는 사탐 봤을 때 가산점 안 주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인하대학교는 인문계도 사탐 보면 사탐 가산점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사탐 봤을 때는 아주대보단 인하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한번 매칭해서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함을 내년 또 수시, 정시 이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오늘 입시를 보다 인하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